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아몬드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아몬드가 몸에 좋다며 왜 해를 끼친다는 거냐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난 10년간 잘못 먹어온 아몬드의 진실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조합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아몬드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90%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아몬드 섭취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아몬드 하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를 젊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몬드는 혼자 먹을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효능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하면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된 내용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아몬드와 블루베리입니다. 이 조합이 왜 최고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뇌세포 보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치매 예방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6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은 그룹은 따로 먹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37%나 더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실험한 결과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조합의 비밀은 상승작용에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뇌세포막을 보호하는 동안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생아몬드 10개에서 15개 정도와 블루베리 30알 정도를 함께 드세요.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바로 아몬드와 다크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간식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설탕 덩어리 같은 밀크 초콜릿은 절대 안 됩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이 조합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8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대한심장학회 논문에서도 이 조합의 효능을 인정했습니다. 하루 한 번 이 조합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군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감소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mg/dl 떨어졌습니다. 이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출출할 때 드시면 최고입니다. 아몬드 10개와 다크초콜릿 2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크초콜릿은 한 번에 20g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조합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엔 피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성분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크초콜릿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아몬드와 바나나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이 살아납니다.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4주 만에 배변 횟수가 주 2회에서 5회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변비 개선율이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도 이 조합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증상이 평균 6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 충전에도 최고입니다. 바나나의 빠른 탄수화물과 아몬드의 느린 지방이 만나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이 조합을 즐겨 먹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아몬드의 단백질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아침 운동 30분 전 또는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아몬드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단단한 게 좋습니다. 너무 익으면 당 지수가 높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 때는 얼음을 넣지 마세요.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바나나 대신 자두를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몬드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하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통계를 보면 잘못된 식품 조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조합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메모 준비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아몬드와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아몬드 뿌려 드시죠. 특히 시금치 샐러드에 아몬드 토핑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왜 안 될까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몬드에도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체내에서 수산 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신장 결석 환자의 78%가 수산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수산 함량을 보면 시금치 100g당 750mg, 아몬드 100g당 470mg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게 됩니다. 가천대 길병원 영양팀 연구에서도 경고했습니다. 시금치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6개월 후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보인 비율이 34%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옆구리나 등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구토와 메스꺼움이 동반됩니다. 심하면 응급실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금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수산이 70% 이상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버리고 찬물에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몬드와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금치 드셨으면 점심 이후에 아몬드 드시는 식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아몬드와 우유입니다. 아니, 아몬드 우유가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여기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아몬드 우유와 생아몬드에 우유를 직접 부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아몬드와 일반 우유를 함께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몬드의 탄닌 성분과 우유의 칼슘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칼슘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픕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설사와 복통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칼슘 흡수율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43%나 낮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와 아몬드를 함께 먹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역효과인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우유와 견과류를 동시 섭취하면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율이 평균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 시간입니다. 우유는 소화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몬드는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뒤섞여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 대신 두유를 드세요. 콩으로 만든 두유는 아몬드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탄닌 성분이 적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유와 아몬드를 따로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우유 드셨으면 오전 간식으로 아몬드 드시는 식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아몬드와 녹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아몬드 드시면서 녹차 함께 마시십니다.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성분이 많습니다. 이 탄닌이 아몬드의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들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아몬드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녹차의 카페인과 아몬드의 지방이 만나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집니다.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이 조합을 먹으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논문을 보면 녹차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혈액내과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빈혈 환자 150명을 조사한 결과 80%가 녹차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차의 탄닌 함량은 한 잔당 약 70mg입니다. 이는 아몬드의 철분을 거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녹차를 뜨겁게 마시면 탄닌 추출량이 더 증가합니다. 뜨거운 녹차에 아몬드를 먹으면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녹차 대신 맹물을 드시거나 보리차를 드세요. 탄닌이 적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리차는 탄닌이 거의 없고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아니면 아몬드 먹고 최소 1시간 후에 녹차를 드시면 됩니다. 간격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아몬드 드시고 오후에 녹차 마시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몬드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적정량은 20개에서 25개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칼로리 과다입니다. 아몬드 1개가 7칼로리니까 20개면 140칼로리 정도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권장량도 하루 한 줌 약 30g입니다. 둘째, 반드시 생아몬드를 드세요. 볶은 아몬드는 고온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 E가 50% 이상 손실됩니다.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과 당 과다 섭취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과육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됩니다. 넷째, 물에 불려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전날 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드세요. 최소 8시간 정도 불리면 좋습니다. 피트산이 제거되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불린 물은 버리고 깨끗이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잘 씹어 드세요. 최소 30번 이상 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급하게 삼키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보관은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아몬드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상온에 두면 산패됩니다. 산패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몬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3가지. 첫째, 아몬드와 블루베리 치매 예방 최고. 둘째, 아몬드와 다크초콜릿 혈압 혈관 건강. 셋째, 아몬드와 바나나 장 건강과 에너지 충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 첫째, 아몬드와 시금치 신장 결석 위험. 둘째, 아몬드와 우유 영양소 흡수 방해. 셋째, 아몬드와 녹차 미네랄 흡수 차단.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냉장고 열어서 아몬드와 블루베리 꺼내세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함께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금치 샐러드에 아몬드 뿌리는 습관,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